홍 지사가 불참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가 진행됐는데 여야가 나눠져 편가르기와 권력 싸움까지 난무했습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홍 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창진 학부모들도 모여 무상급식 원상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함께 먹는 사랑의 도시락 데이가 열렸습니다. 추억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 현장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3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있던 14일, 임시회 도중 몇몇 의원들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나눠져 편가르기와 권력 싸움까지 난무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임시회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의 임시회 불참에 대한 명확한 사유도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평소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불참을 하게 되면 명확한 사유를 들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홍 지사는 그냥 불참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이에 경남도 비서실은 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불출석 통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도지사가 없는 임시회 현장이 됐습니다. 그 회식이 끝나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여영국 의원이 홍 지사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홍준표 지사 주장의 진실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정치적 신이나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남도지사 된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조령 예상원 의원은 여 의원이 발언을 하는 도중 발언대까지 나와 소란을 피웠고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예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선동합니다. 여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발언 시간이 끝났다며 무안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퇴 촉구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홍 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여 의원은 왜 사퇴를 언급하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사퇴 발언도 나왔습니다. 도의회의 종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자 노선이라면 교육감의 직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미련 없이 아름다운 퇴장을 촉구합니다. 그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했다고 호응을 합니다. 홍 지사에 대한 사퇴와 박 교육감에 대한 사퇴 발언. 엇갈린 반응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독식한 경남도의회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낼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경남 도민들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의 편가르기식 행동이 도민들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 만큼 도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고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대표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남도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편가르기에 권력 싸움까지 하는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경남도정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 3.15 원탁회의가 1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이은 고발에다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홍 지사가 정상적인 도정 운영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3.15 원탁회의 공동대표들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3.15 원탁회의는 지난 12일 홍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가진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가 경성기탁금 출처로 알려진 국회 대책비는 의정지원비가 아니라며 공적 용도에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국회 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정당 활동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 급료인 세비하고는 별도의 돈으로 공적 용도 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부 국회 대책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홍 지사의 말이 업무상 횡령을 스스로 자백하는 자충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홍 지사가 제대로 된 도정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까지 다녀온 데다 소명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도정 운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사법 처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최근 경남도의회까지 불참하는 등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인 상태입니다. 경남도정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과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까지 나오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상적인 도정 운영 복귀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마창진 학부모들도 모여 무상급식 원상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한 학부모 수보다 경찰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동원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개회하기 전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창원 지역 학부모들이 모여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 역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고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 수보다 경찰 수가 더 많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경찰 동원이 조금 심한 듯합니다. 이번 집회는 경남도의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홍준표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경남도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전하고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애기들 밥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인해 판단해서 뭐 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종 사건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한테 우리 애들 밥을 가지고 논하게 할 수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도의회나 경남도지사나 도찐 개찐이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집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재안을 내놓고 이거를 따라라.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교육청에서도 다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제안이 상당히 괜찮은 제안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다시는 교육청에 뭐 말을 안 하겠다, 뭐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났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 같아요. 이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무상급식을 촉구했지만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지만 사실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는 학부모들의 염원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무상급식 사태는 언제쯤 해결이 날지 그 과정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과 관련해 소득 수준에 따른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이 올해 안에 가능한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해도 학교 정보 시스템과 올해 안에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얻어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서민 자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것과 같이 두세 달이면 급식 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75개 시설에서 보조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가 사회복지시설 270곳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시설에서 67건 약 25억 5,400만 원의 횡령, 유용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적발된 시설 관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4억 7,70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적발된 75곳 중 무려 23개 시설이 2013년 감사 때 적발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속적으로 특정 감사와 이행 실태 감사를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천시에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본부 매립지 일부분이 사천시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한열 고성군수 역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하 군수는 고성군 소송 대리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비장한 각오를 역설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성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응 TF팀은 변호인들과 함께 고성군 증거자료 발굴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민족 공동행사 서울 개최 지원을 목표로 창원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창원 준비위는 14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직된 시기에 아무런 만남도 약속도 없이 세월을 허비해서는 결의 수건인 평화와 통일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공동준비위원회가 제시한 민족 공동행사 합의사항을 존중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창원준비위는 민족 공동행사 서울 개최를 염원하는 천막을 풍선에 달아 날려보내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배움을 준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되면 생각나는 선생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전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자 옛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 조사 연구소가 스승의 날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스승의 날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냐는 질문에 76%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난다는 비율이 35%, 고등학교 선생님이 20%, 중학교 선생님이 15%, 대학 선생님이 5%로 초등학교 선생님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꼽은 응답자는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나는 스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무려 24%나 나왔습니다. 이렇듯 스승의 날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의 조사와 같은 응답자들에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공교육이 더 후퇴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가 잊혀지고 있는 지금 스승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윤화입니다. 급식이 없었던 시절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과연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추억을 아이들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사랑의 도시락 데이가 통영시 광도면 한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을 최재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림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평소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야 할 급식소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의 도시락 데이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데이를 실천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께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경험을 가짐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추억도 쌓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추억의 도시락을 맛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바쁜데요. 엄마가 그 도시락을 사준 게 정말 고마워요. 김밥에서부터 소세지, 김치 등 도시락에는 부모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을 즐기는 학생들은 식사 시간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도시락 사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기획된 사랑의 도시락 데이는 올해 3회로 걸쳐 운영되고 있는데요. 급식 재정과 수업 일수 차이로 급식을 제공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결하고 예전에 부모님의 학창 시절을 경험할 수 있어 교육적 의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사랑의 도시락 데이가 생각보다도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힘이 들었겠지만요. 앞으로 2학기 2회 더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는 고학년의 경우 자기들이 재료를 좀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서 점심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도시락 데이로 인해 급식의 중요성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제3회 경남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창원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안홍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시군의원 250여 명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축구와 명랑운동회 등 체육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도내 시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원들 간 화합과 단결은 물론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각 시군의 지역 특산품을 경품으로 가져오는 등 지역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열렸으며 이날 대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결의도 다졌습니다. 롯데 칠성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순알이 처음처럼이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50만 병이 팔리며 과일소주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순알이는 주류 업계의 허니버터칩이라 불리며 시중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 또한 개인당 2병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저도수 과일소주의 전성기가 열렸으며 제조사인 롯데칠성의 주가도 45% 상승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주식회사 무학은 지난 11일 존데이 삼색 소주를 출시해 과일소주 시장 경쟁에 뛰어들며 당분간 과일소주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남이 전국 시도 가운데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 부정수급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해마다 반복되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교 한 달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한산면 일대 섬에도 포로 수용소가 존재했다며 역사적 기록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복원을 추진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농기계 안전사고가 높은 모내기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1.3% 감소했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절반은 창원 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학교 폭력 예방 및 유해 환경 정화 등 선도 보호 활동의 전개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산소방서는 관내 각종 행사에 참여해 소방 현장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체험장 부스에서 소소심을 익히고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이용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